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회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해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요, 옷가게죠. 옷가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사다가 정답이 되겠죠. 저는 회사에 바이버스, 회사에 가는데 바이버스라고 하면요, 으로 또는 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으니까 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버스로 가요. 이게 맞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멀어요? 자, 멀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멀다의 반대말은 가깝다를 찾으면 되겠죠. 아니요,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괄호에 알맞는 것을 찾아보는데요. 아침부터 계속 이가 아파요 라고 했는데 우리 얼굴을 보면요, 눈이 있고요, 그리고 코가 있습니다. 코가 있고 여기는 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요, 여기는 입술이라고 그래요. 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투스, 티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요. 이인데 여기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치과에 가면 되죠. 그래서 치과에 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대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쉽다, 쉬웠어요. 쉽다의 반대는 어렵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렵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비읍 받침은요, 워로 변하게 되겠죠. 어려웠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외식을 자주 해서 이번 달에 돈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돈입니까? 음식을 먹는 돈이에요. 식사를 할 때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식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가끔 어떤 것을 합니까?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한국어로는요,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하고 싶은데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싸다를 찾으시면 되겠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좀 더 싸게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회사에 들어가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취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취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취직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적당하겠죠. 열심히 하면 꼭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입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엔 뭐가 들어갈까요? 애나씨, 저녁에 뭐 할 거예요? 쇼핑을 해요. 집에서 책을 읽어요. 여기에는요, 쇼핑을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or 이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쇼핑을 하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or이 거나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내일이 민수 씨 생일이죠. 제가 케이크를 사올까요? 아, 케이크는 제가 가져갈 거니까 지웅 씨는 음료수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음료수를 준비하세요인데, 이거는 너무 좀 차갑다, 친절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요, 아주 소프트하게 바꿔봅시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준비하면 좋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즘 한국 날씨는 어때요? 너무 추워요. 오늘 밤은요, 미래예요. 미래. 자, 오늘은 현재가 아니라 오늘 밤이기 때문에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future를 나타내는 표현 올 것 같아요. 눈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이 어울리겠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요. 빨리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이것을요, 짧게 줄이면 뭐가 돼요? 빨리 배우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문법입니다. 틀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부드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실에 사람이 많은가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표현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넓으면 오케이, 뭐뭐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는 뜻으로 뭐뭐 을만하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 문제가 있겠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 오늘을 야근을 must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해야 되다, 해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해야 하다, 해야 되다, 해야 해요, 해야 돼요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설날에 왜 떡국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많아져요, 많아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아지다 플러스 생각하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뭐뭐다고 생각해요, 뭐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법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 씨가 오늘 많이 긴장했나 봐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네, 맞습니다. 휴대폰이 오래됐지만 아직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는 뜻으로 뭐뭐 을만하다. 네, 좋아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 나 힘들지 않아요. 아빠 나 괜찮아요. 이렇게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척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 지내는 척 하다는요, 잘 지내는 것이 아니고요, 잘 지낸다고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이거는 아니죠. 3번이 답이 되어 있고요.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 비교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야 할 때 언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은행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있어요. 오전에 가도 되고 오후에 가도 돼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은행에 가는 것은요, 오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오후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은행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한가한 시간에 사람이 적은 시간에 가는 게 좋겠죠. 자, 왜냐하면 오후가 될수록 사람이 많고 어때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복잡하겠죠. 특히 매달 마지막 날 오후는 은행이 가장 바쁩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매달 마지막 날 오후는 피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잡하다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배달의 민족. 자, 이거는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습니까? 배달 서비스가 생겼을 때 배달의 민족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요, 몇백 년 전부터 한국의 국민을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은 뭐냐면 밝은 땅, 밝은 나라에 사는 사람,
밝은 땅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 의미가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요? 배달이라는 게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의 말을 가져와서 배달 음식이 맛있고 배달 문화가 발달된 국민이다 라는 뜻으로 배달 문화가 발달된 국민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음식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사실 한국 역사 속에서의 배달과 현대의 음식 배달의 뜻은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역사 속 단군 신화에 나오는 배달 민족은 밝은 땅의 민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배달 민족이 현대의 음식 배달 문화의 민족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이유는 한 배달 업체에서 같은 단어이지만 뜻이 다른 두 단어를 재치 있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센스 있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문구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배달이라는 같은 글자의 사용만으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다고 어떻게 해요? 공감합니다. 맞네 라고 얘기하죠. 공감해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진짜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요즘 현대인들은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편의점 음식은 이미 조리가 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데우면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쉽게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30초 정도 아주 빨리, 그리고 24시간 항상 이렇게 정말 편리하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을 찾기 어렵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주 많은 곳에 있죠. 요즘 편의점 음식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네, 밑줄 그어놨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은 30초 후에 먹을 수 있다. 아니요, 30초 후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30초 정도 데우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데워서 먹으려면 30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아니죠. 편의점에 새벽에 가면 음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최근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가 많아졌다. 비타민 D는 음식과 햇빛을 통해 몸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30분씩 햇빛을 쐬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20분 정도, 겨울에는 햇빛이 가장 강한 낮 12시쯤 30분 정도 산책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채워진다 라고 얘기했죠. 자, 비타민 D라는 것은요, 그냥 햇빛을 쬐면 다 채워집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타민 D 부족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말은 없어요. 겨울에는 강한 햇빛을 피해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요, 여름에는요, 이 시간 오전 11시 전에 오후 5시 후에 이렇게 강한 햇빛을 피하라고 얘기했죠. 틀렸네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쐬는 것으로 충분히 생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햇빛을 쐬야 한다? 아니요, 피해야 한다가 맞겠죠. 이 시간은 피하세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은 생활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유학생이 누굽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럼요, 다른 언어가 있고요,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생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낯설다, 새로운 환경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변화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새로운 곳에 왔어. 당연히 낯설고 새로운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화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화를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하고 줄이면 뭐가 됩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38번까지는 한국어, 그리고 39번부터는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39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에는 계속 비가 오네요. 요즘 계속 비가 오네요. 왜 그럴까요? 장마철이라서 그러죠. 자, 장마라는 것은 계속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오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마철이 맞겠죠. 썸낭씨 어디 가세요? 자, 소포라는 말을 요즘 많이 안 써요. 택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붙이다 라는 말은 보내다 라고 얘기하는데, 소포를 붙이러, 택배를 보내러 어디에 가요? 우체국에 가지요. 한국에서 병원 진료 후에 약국으로 갑니다. 무엇을 들고 가요? 의사가 써준 것을 약사에게 보여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처방전이라고 하죠. 약을 살 때 약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전화번호 중 틀린 것, 아닌 것을 찾아봅시다. 112 경찰서, 119 서방서가 맞고요.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1339는요, 원래 한국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는요,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전염병에 관련되거나 질병에 관련된 것을 신고하고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3번이 되겠죠. 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대되는 개념인데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여러 집이 있죠. 여러 집. 단독주택에는 한 개의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개의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다른 가정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가족이 있고요. 여기에도 한 가족이 있고, 여기에도 한 가족이 있고, 다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여러 집이고 여기도 여러 집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 건물, 그러니까 이 빌딩의 주인, 오너가요, 여러 명입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건물, 이 빌딩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여러 집이 살아요? 한 집이 살아요? 이게 아니고요. 주인,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면 단독주택,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아파트 이 건물의 주인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죠? 연립주택 주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주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요, 주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의 명절에 하는 것이 아닌 것 뭐예요? 자, 명절에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농사를 돕는다는 아니죠. 고향에 내려가서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냅니다. 자, 한국의 면접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보고요. 아닌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 좋다. 너무 당연하죠. 모르는 질문을 했더라도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좋다. 몰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알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 행동을 합니까? 이 척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무조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의 면접관은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성은 아주 중요한 가치죠. 면접을 볼 때 업무를 잘 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네, 저는 준비를 많이 했고 공부도 연습도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줘야 되겠죠. 자, 아는 척, 거짓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자,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봅시다. 자, 이 건강보험이라는 것은요, 나라에서 국민이 아플 때, 국민이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갈 때 돈을 도와주는 것,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이 건강보험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냅니까? 네,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요. 돈을 조금 버는 사람,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냅니다. 자, 그렇게 돈을 내는데 조금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 모두가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 틀렸습니다. 다른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입자는 똑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는다. 돈은 다르게 내지만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높은 병원비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실시한다. 맞고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가입 자격을 갖는다. 네, 6개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명당이란 무덤이나 집터 또는 마을의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자, 이거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디얼이에요. 뭐 스트레인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상적이다, 가장 좋은 거다, 가장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겨지는 뭐예요? 생각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간을 말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집에서 지내므로 명당으로 여겨지는 공간 위에 집을 짓기 원한다.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흐르면 배산임수라고 하여 좋은 위치로 생각했다. 그리고 해가 드는 남쪽으로 집의 방향을 잡거나, 그러니까 남쪽에 가는 게 아니라요, 남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쪽을 향하다라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대문을 지었다. 그래서 요즘도 집을 구하거나 지을 때 배산임수를 갖추었거나
남쪽을 향한 집, 남향인 집은 인기가 많다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덤이나 집터를 정할 때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현대에 와서도 남쪽을 향한 집, 남향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무덤을 정하거나 집을 짓기에 남쪽으로 가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은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흐르면 좋다고 생각한다. 배, 산, 임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49, 50번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직접 쓰는 문제, 주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좀 낮은 편, 그러니까 좀 쉬운 편이니까요. 긴장하지 말고 같이 해봅시다. 자, 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온수라는 말을 알고 있다면 벌써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온수라는 것은요, 따뜻한 물을 얘기합니다. 즉, 온이라는 말은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수는 따뜻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 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해요. 전원은 연결이 잘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경고등이 켜지고 뭐예요? 이거요, 이거. 따뜻한 물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죠. 온수가 안 나와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서비스 기사한테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 내용을 봐야지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겠죠.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네요. 건강도 좋아져요. 뭐뭐을 뿐만 아니라로 연결했죠. 건강도 좋아지고 또는 건강이 좋아지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공기도 깨끗해집니다. 환경을 얘기하고 있죠. 환경도 좋아져요. 자연환경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나 회사에 갈 때 자전거를 타보세요. 역시 자전거에 대한 얘기였네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다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강, 4회 모의고사 50번까지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50문제를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짧으니까 몇 문제만 추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이 책 뒤에 해설지도 있으니까요. 이 책과 해설지를 통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5회, 5강을 들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